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행복을 줬지만 오히려 괴로움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겁니다. 이 행복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오해에서 좀 출발한 논의인데요. 과연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뭘까요? 네. 그니까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행복이라는 게, 외적인 즐거움이나 뭐 더 나은 조건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서 얻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적인 평화를 지향하면서 그 근본 원인을 없애는 데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결국 즐거움을 막 추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사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좀 통찰하고 그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 그래서 결국 괴로움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데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뭐 괴로움의 내적 원인을 관리하는 거,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삶의 긍정적인 경험을 추구한다거나 뭐 외부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답일까? 그리고 그 괴로움 없는 상태라는 게 과연 행복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입장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우리는 보통 돈이라든지 성공 같은 그런 즐거움을 행복이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즐거움을 향한 욕망이 집착과 기대를 만들고 또 그 기대가 좌절될 때 괴로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마치 배고픈 쥐가 눈앞에 쥐약을 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자기를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죠. 그 호주에서 귀국한 청년 사례도 나오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한국 현실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세상이 뭐 차갑다 이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기대, 나의 해석, 즉 나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은 결국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상태, 괴로움 없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즐거움 추구가 덫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외부 조건 추구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좀 지나친 해석은 아닐까요? 그 호주 청년의 기대가 뭐 현실과 좀 달랐다고 해도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경제적인 안정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공정성 같은 그런 외부 조건들은 분명히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뭐 재개발 갈등 사례처럼 단순히 이건 그냥 마음의 문제야 이렇게만 보기 어려운 어떤 실제적인 고통이나 또 해결 노력이 필요한 그런 외부 현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괴로움 없는 상태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자칫 이런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부 현실의 영향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그 해석이 괴로움의 핵심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에 대한 갈망나체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비유 있잖아요. 그 뜨거운 불덩어리요. 그걸 쥐고 있으면서 뜨거워. 이거 어떻게 놓쳐? 이렇게 묻는 건 좀 어리석다는 거예요. 뜨거운 줄 알면 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냥 놓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본질을 알면 집착을 놓게 된다는 방아착의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괴로움의 뿌리를 보고 내려놓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내려놓음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면 뭐 긍정적인 목표를 향한 노력이라던가 아니면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 같은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괴로움 없음이 만약 행복의 전부라면, 뭐랄까, 삶의 어떤 활력이나 성취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은 좀 간과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행복이 정말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지 그 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꼭 문제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 재개발 갈등 같은 거요. 이걸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식으로 보면 분노만 커지지만 자료에서 말하듯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해지죠. 딸과의 갈등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딸이 내 방에서 나가줘 할 때
그냥 알았다 하고 나오면 사실 그만인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기대와 반응이 문제라는 거죠. 또 뭐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못하는 것도 말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라고 남 탓을 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비판이나 시선에 대한 나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고요. 결국 외부 사건은 그냥 방아쇠일 뿐이고 총알은 내 마음에 이미 장전되어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네. 내면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점 저도 충분히 동의해요. 하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적으로 개인의 내면으로만 돌리는 것은 자칫하면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어려움들, 예를 들면 뭐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의 명백한 잘못 같은 그런 문제들을 좀 축소하거나 외면하게 만들 위험은 없을까요? 모든 걸 그냥 내 마음 탓으로만 여기게 되면 어떤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든지 정의를 위한 행동의 동력이 좀 약화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뭐 부당 해고를 당했다거나 했을 때 그걸 그저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꼭 해답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지점도 중요한 지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이나 받아들임은 결코 뭐 수동적인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지혜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자료에서 말하듯 사실은 안 일어나는 것임을 아는 순간 선택권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지각해서 야단 맞는 결과, 과보가 싫으면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나이 드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불안해하기보다 그게 내가 나이 들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로 받아들이면 불안이 오히려 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현실에 저항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는 힘?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뭐 수용과 받아들임이 필요한 상황도 많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 또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임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좀 현실 도피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변화를 위한 행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어떤 의미 같은 것들도 분명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고, 때로는 그런 현실 개선이 내면의 평화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 조건에 막 좌우되지 않고 괴로움의 진짜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불필요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평정, 고요함을 찾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내적 성찰의 중요성 물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은 결국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관계라든지 목표 추구, 그리고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행복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두 가지 관점, 즉 괴로움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내면의 길과 또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이 뭐 절대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이 두 관점 사이에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이 자료에 담긴 행복에 대한 성찰을 청취자분들께서도 더욱 깊게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디베이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